안녕하세요. 짠맛제임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소금에 대한 오해 많이 풀어지셨나요? 소금에 대한 오해는 풀렸고 내가 정말 나를 바라보니 또 여기 책에 있는 소금력 테스트 해보고 많은 사례들, 소금이 부족한 신호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난 정말 소금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느냐? 뭔가 해보고 싶다,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권해드릴 만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맛제임 책에 보면 뒷부분에 2주 소금차 레시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냥 소금을 드셔라, 소금물을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걸 차처럼 좀 드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용어를 붙여봤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그런데 소금을 식사 외에 따로 드시기 전에 사실 먼저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1단계 준비운동, 2단계 실천, 3단계 응용, 이렇게 해서 소금하고 좀 친해지는 법, 소금차 레시피를 그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운동 단계 1단계인데요. 1단계는 소금과 친해지기, 미각 살리기, 내 몸이 원하는 간 찾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많은 분들이 식사 외에 소금을 드신다고 하면서 실제 그 식사를 같이 해보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드시는 음식은 여전히 아주 싱겁게 그냥 대충 혹은 슴슴하게 맛없게 드십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그 음식의 간부터 제대로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금이 사실 가장 잘 흡수가 되는 것이 그런 음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만으로는 몸이 원하는 충분한 소금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식사 외에 소금을 드시는 거지, 그 음식으로 충분히 짭짤하고 간간하게 좋은 소금을 써서 잘 드시고 계신다면 따로 소금을 안 드셔도 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먹는다고 나도 좀 먹어봐야겠다 해서 음식은 싱겁게 드시면서 따로 소금을 드실 것이 아니라 첫 번째 1단계는 바로 내 몸에 맞는 간 찾기,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소금을 구하셔서, 저희는 용융소금을 쓰고 있지만 죽염도 좋고요, 좋은 천일염도 좋고요, 그런 소금을 구하셔서 작은 통에 넣어서 휴대를 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소금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거죠.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좀 든든하고 생각날 때마다 두루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소금만 더해도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식당 가보시면 여전히 많은 식당들이 음식이 좀 싱거운 곳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 먹으면 짜서 못 먹겠다 하는데, 짜서 못 먹겠다 하고는 결국 그 집을 다시 가게 되는 오래된 맛집들이 간이 셉니다. 거기서 맛있는 이유는 바로 그 간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외부에서 식사를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작은 소금통을 하나 갖고 다니시면서 충분히 간을 해서 드세요. 특히 나물 종류. 나물 종류는 싱거우면 정말 먹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도 간을 하시고, 국도 싱거우면 좀 간을 하시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죽어가던 맛도 살아납니다. 이렇게 맛있었어 할 정도로 맛이 살아나니까 칼국수, 된장국, 찌개, 아니면 나물들 이런 데 간을 보시고 소금을 해서 드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식사를 하실 때 입맛대로 간을 해서 드시는 겁니다. 입맛대로. 국이나 반찬이 싱거우면 간을 더해서 드시고요. 음식의 맛이 살아나고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회원분들하고 우리 스태프들이 어디 외부에 식사를 하러 갈 때 항상 소금통을 갖고 다닙니다. 저희 가족들이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간을 해서 먹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혹시 잊어버렸다 하면 여기 소금 좀 주세요 하면은 말 없이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런 소금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소금 주세요 했는데 다대기를 갖다 주신다든지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드실 수 있는 개인 소금을 갖고 다니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과일 같은 것과 함께 곁들여 먹는 방법인데요. 딸기, 수박, 키위, 바나나 등에 소금을 살짝 뿌려 먹거나 찍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과일 주스나 해독 주스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 거기에도 소금을 좀 넣는 거죠. 단맛이 살아납니다. 과일의 맛이 좋아집니다. 쿠키나 초콜릿 등 달달한 간식에 또 소금 곁들이면 이것도 풍미가 좋아지고 먹고 나서도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쿠키나 초콜릿은 워낙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먹고 나서 부대 끼거나 힘들고, 혹은 다른 음식들, 밥 종류들,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소금을 같이 드시면 그런 부분들이 밸런스가 맞아지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소금 커피를 드시는데 커피에 소금을 살짝 넣으면은 쓴맛이 덜해지면서 부드러워지고 향이 살아납니다. 또 죽염 넣어서 드셔보시면 그 특유의 풍미, 죽염의 향과 풍미가 있기 때문에 맛이 풍부해지죠. 그래서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에 굉장히 유명한 G로 시작하는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커피 맛이 납니다. 이 죽염을 타서 드시면. 그래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커피의 맛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 또 커피는 화기, 소금은 수기, 밸런스도 맞습니다. 그래서 쓴맛이 한껏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맛을 위해서도 오행의 밸런스를 위해서도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금으로 양치를 하는 건데요. 칫솔에 소금물을 적셔서 닦아주고 소금물로 각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치약을 짜서 그 위에 소금을 좀 뿌려서 양치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금각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곤하고 나른할 때, 입이 텁텁할 때 소금 알갱이나 가루를 좀 입에 넣고 녹여 먹는 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격적으로 소금물이나 소금차를 드시기 전에 소금과 친해지는 단계에서 해볼 만한 것들입니다. 소금을 지금 본격적으로 먹기는 좀 두렵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 소금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분들을 위한, 소금과 친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천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거죠. 소금차 레시피로 내 몸의 염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한 3에서 7일 정도 소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우선 몸속의 염도를 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습관 만들어 봅니다. 부족한 염분과 수분을 보충하기 위한 소금차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전해질 농도를 맞추고 우리 몸의 염도인 0.9%에서 1% 되는 이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1%에서 1.2% 정도 염도가 그 정도 됐을 때 잘 넘어갑니다. 보통 물 300g 정도에 이 3g 정도 되는 양의 보통 한 티스푼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타면 좋겠고요. 500g이면은 한 6g 정도, 한 2티스푼 정도 타주시면 적당합니다. 근데 차로 드실 때는 500g은 좀 많고 한 300g 정도, 혹은 물 양이 적으면 또 소금 양도 거기 맞춰서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냥 간간한 것보다 오히려 짭짤하게 드시고 그냥 물을 좀 더 마시는 게 난 더 좋더라. 그런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소금차를 할 때 어떤 소금을 쓸 것인가? 깨끗하고 순수한 순도가 높은 용융소금 좋고요. 그 다음에 죽염 중에서 질이 좋은 죽염, 또 혹은 천일염을 쓰신다면 5년 이상 간수를 뺀 깨끗한 천일염, 이렇게 불순물이 없는 소금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금차 드실 때요, 이 300g도 많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물 드시기가 좀 힘든 분들, 주로 몸이 찬 분들이 그런데요, 이 수분이 들어오면 쉽게 수분이 좀 잘 빠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점차 적응해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을 타서 소금물을 몇 병씩 마신다든지, 하루에 뭐 1리터, 2리터의 소금을 마신다든지, 이런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뭐 잘못 알려진 것도 많지만, 소금과 함께 먹으면 물 그럼 많이 먹어도 좋다, 이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거, 과한 것도 문제인데요. 물이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고 영위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이 물이 과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소금물 드시는 거는,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정말 잘 주의를 해서 드셔야 되고요. 소금물로 드시는 것보다는 농도가 진한 소금차나 혹은 소금을 그냥 털어서 드시고 보리차라든지 물로 삼켜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처음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바로 소금을 털어놓고 물을 먹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적응 단계에서 소금차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침은 말고 12시 이후에 이제 점심을 넘어가서요, 한 3, 4시경에 따뜻한 차나 물에 소금을 간간하게 타서 마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보온병이나 머그컵에 따뜻한 물, 보리차, 우엉차, 감잎차 다 괜찮고요. 소금을 넣고 녹여서 마시면
이 시간쯤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시간인데 일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몸에 촉촉함을 더해주고요. 탈수를 막고 전해질 보충으로 좀 생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햇빛 있는 시간에 10분 이상 걸어줍니다. 10분이라고 쓴 이유는 10분이 충분한 시간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30분, 1시간, 2시간씩 걸어야 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처음부터 걸으라고 하면 아예 안 걸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분 걷기, 5분 걷기라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소금차를 드시고 몸이 전체적으로 순환을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녁이나 밤에 한 번 더 마시는 건데요. 활동하면서 쌓인 노폐물이나 찌꺼기를 빼내고 몸 구석구석을 정화시켜줍니다. 야식의 유혹이 심할 때 특히 그럴 때는 소금기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기 때문에 양이나 횟수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소금력 강화 운동 3종 세트 하고 마사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책을 참고하셔도 좋고 또 영상으로 운동 영상 보시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소금하고 좀 친해지는 단계고요. 일상에서 소금 간을 하시고 소금 가글을 하고 과일이나 커피, 주스 같은데 좀 타서 드시는 거. 그래서 소금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식사 외에 본격적으로 먹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거부감 없이 하실 수 있는 게 차를 마시듯이 따뜻하게 소금차를 타서 드시는 것.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2번이 힘들면 한 번이라도 일단 드시면서 좀 적응을 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금차를 드셨는데 이게 농도가 너무 진하다. 그럴 경우는 자연스럽게 또 물이 당깁니다. 그럴 때는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응용 단계인데요. 염증에 강한 몸 만들기. 건조하고 탁했던 일상에 윤기와 활기가 돌기 시작하면 자 이제 염증에 강한 몸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소금량을 늘려 소금차나 소금물 형태로 마신다. 500ml 물병이나 보온병에 보리차 또는 생수를 넣고 한 5에서 6g 정도 소금을 녹입니다. 가지고 다니다가 오후에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거죠. 물 대신에 하루에 2병 정도 마신다고 제가 이제 여기 써놓긴 했는데 이 2병이면 1리터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한테 그러냐면 몸이 많이 냉한 분들 그리고 심장이 많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500ml 이 1리터 이것 또한 많은 양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500ml 2병 먹기보다는 일단 1병 정도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차츰 열 만들고 몸이 열려지면 그때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털어놓고 소금을 드시고 주스나 물로 삼키는 방법 괜찮습니다. 하루 2번 정도 시작해서 한 3-4번 정도 늘려가시면 되는데요. 물 섭취는 목이 마를 때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소금은 얼마나 먹어야 되고 물을 얼마나 먹어야 돼요? 소금 이만큼의 물 비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명확하게 어떻게 정답을 드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내 안에 수분이 어느 정도인지 또 본인이 지금 그 수분이 정말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흡수시킬 수 있는 몸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소금차처럼 농도가 진하게 혹은 소금을 털어놓고 물을 드시는 방법이 도움되는 분도 있고 정말 수분이 좀 많이 부족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물을 타서 500ml 한두 병 정도 타서 소금물의 형태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드셨는데 목이 마르면 또 그때 물을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맛, 신맛, 쓴맛 등 짠맛 이외의 다른 맛의 기운도 적극적으로 보충을 해주면서 균형을 잡아가시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맛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30분 이상 걷기, 또 기본 운동 3종 세트. 앞에서는 10분 걷기를 말씀드렸고 이때는 30분 이상 걷기와 기본 운동 3종 세트 병행하시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소금 효과를 높이는 운동 여기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몸 전체에 세포가 살아나고 조화롭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와 함께 습관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소금 섭취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몸의 이치와 원리를 익혀서 건강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저희 센터 자아누리 고마운 센터에서 진행하는 직관의 몸 공부 2주 프로그램 치유본능 회복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법 소금이 좋다 나쁘다 혹은 소금은 몇 g을 먹어야 한다 소금은 소금물로 먹어야 한다
소금은 입에 녹여서 먹어야 한다.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시기를. 그것이 바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감각을 깨우시고 몸의 지혜를 일깨우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소금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몸에 맞는 방법으로 무궁무진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하루가 다르게 놀랄만한 발전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더 이상 건강에 관한 단순한 지식 정보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검색하시면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다양한 답들을 제시를 해줄 텐데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감각, 여러분들 몸에 관련된 도저히 디지털화할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미각과 후각, 촉각 같은 이런 여러분들 몸에 있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감각들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과 본능을 직관을 깨우셔서 스스로 건강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소금은 그 길에 아주 유용한, 쓸만한 도움이 되는 동반자가 되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이었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